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이슈 탐험입니다. 파고 또 파내도 구린내가 멈추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태와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외압 사태가 그것인데요. NLL 대화록 논란 등에 눌려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 의혹.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탐험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 국감에서 추가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분이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먼저 한겨레 그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국정원 직원 대선에 트위터글 올린 그런 직원들인데 긴급 체포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네. 예. 그 최동욱 청장 물러나면서 이거 수사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검찰이 일단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그 트위터상에서 활약한 활약상들이 이미 그 트윗글들을 통해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확보가 돼 있었고 그 안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사에도 언급이 됐지만 법률가이시니까요. 네. 이번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한 거 그 네. 관련 재판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당연하죠.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몇 달 전부터 트위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고 수사를 촉구를 계속 해왔는데 국정원 검찰 쪽에서는 일단 트위터에 대한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사법 공조를 기다려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미 저는 대형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여러 업체들 대형 포털 사이트 쪽에 협조를 구해서 삭제된 트윗글들을 복원해서 확보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추가로 기소가 돼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국정원 대북 심리 전단의 여러 그 관련 직원들에 대한 확대 수사 또는 기소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네. 예. 네. 검찰 수사가 앞으로도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나 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번 국감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국정원 직원이 담당 경찰에게 고맙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하셨으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미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재구성을 했더니 사람들이 또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기사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결국 경찰의 수사가 국정원에 의해서 또는 과실 또는 고의로 누군가의 의도로 철저히 유린당했다라는 게 저의 전체적인 의혹의 핵심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수사 라인이 있습니다. 그 수사 라인이 결국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수사부장 그리고 수사과장 그리고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런데 수사 2계장은 사실 이 사건에 그리고 밑에 수서 경찰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 2계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선거사범 상황실장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 물론 총괄을 하고 뭐 정보를 얻고 뭐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입장을 대립되는 직접 그 수사 실무자인 권은희 수사과장과 대립됐을 때 자기의 주장을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는 지위예요. 예. 애초에.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50번에 거의 가까운 그런 국정원과의 계속 연결을 연락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수사 2계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라인의 사람들과 국정원이 통화한 내역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김용판 그 서울경찰청장이 5회 이상 국정원과 통화를 했고요.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6일 동안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리고 최연락이라는 그 수사부장이 5회 이상 통화를 했고요. 이병하라는 수사과장이 9번 이상 통화를 했고요. 김병찬이라는 그 수사 2계장이 50회 이상 했고요. 국정원과요? 네. 예. 그리고 수서경찰서장이 국정원 직원과 10회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최연락 수사부장과 이병하 수사과장이 우리가 심지어 대선 후보조차도 몰랐던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요일 밤 11시,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발표가 나기 직전에 뭐뭐해서 고맙다, 뭐뭐해서 고맙다라는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직원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안모 씨라는 담당 정보관이요?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 사건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취지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네. 고마웠다는 얘기입니까? 그 고맙다는 문자에 그러니까 담긴 내용. 그 얘기는 검찰 또한 그것이 어떤 사생활이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뭐뭐해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화 내역에 문자 내역이 당연히 압수수색이 돼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재판 과정에서 그 이병하라는 수사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자 받은 건 맞는 거죠. 저희도 모르죠. 그리고 그분들도 부인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상황 자체에 심각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원 직원이라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공작적으로 은폐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일단 부인했다가 그래도 부인할 수 없으면 다르게 개인이 했다라고 핑계하는 이 일관된 논리로 보면 당연히 다른 얘기를 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겠죠. 그렇죠.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 다가 아니다. 마치 왜곡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부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 내용도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국정원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아주 지략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다 지시를 시켰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국정원 직원들의 생각을 혼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은 너네 정치 개입하지 마라, 대선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니들이 하는 일은 업무이고 대선 개입이고 아니고 정치 개입도 아니고 업무 일환이다라고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 들통났을 때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매우 지략적인 행동을 보였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예. 네. 네, 이번에는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가 또 현직 네. 경찰이라 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은 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저희도 사실은 신동재라는 그 분의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그게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을 거의 뭐 수백 회 이상 그 통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럴까봐 저희가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제 사생활 영역이라고. 예, 사생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확인한 거죠.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도 아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이 신문을 합니다. 누구한테 신문을 했냐면 증인으로 나온 이규열이라는 국정원 김하영이 활동한 그 3팀의 팀장. 대북심리전단 3팀의 5파트의 파트장, 대장이죠. 그 사람에 대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규열이라는 파트장이 자신의 파트원인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행동이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2012년 12월 11일에. 예. 그랬을 때 그 자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규열이. 예. 그리고, 계속 통화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 김하영이 자신의 컴퓨터 안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을 삭제해야 되고 또 삭제했다는 것을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고민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188개의 파일들을 그 중에서 자기가 해왔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추려가지고 그거를 영구 삭제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틀 이상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시간 동안 안에서 안 나온 거죠. 그러면서도 매우 공작적으로 전화도 하고 112에 신고도 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그 언론들까지 동원해가며 인터뷰를 자청해서 나가고 싶은데 감금당했다고 울먹여가며 그 안에서는 국정원의 그 본부의 그 보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의 행위들을 지웠는데 그것을 이규열이라는 자신의 상사와 상의를 안 했을까요? 예. 예. 그런데 그 이규열 파트장이 씩씩하게 그런 상의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또 있었고요. 예,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 너무 놀라운 것은 어제 우리가 밝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계속 물어봤는데 경찰은 우리한테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줬으면 그것 또한 국정원과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국정원의 김하영이 압수수색을 피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 제출을 하겠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으니 임의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43시간 만에 나왔죠. 그리고 그 컴퓨터를 경찰에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석 범위를 철저하게 제한시키고 내가 참석하겠다. 그 분석에. 예.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랑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성명미상의 국정원 직원과 함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두합니다. 그게 2012년 12월 14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성명미상의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가 또 요번에 밝혀진 겁니다. 처음으로. 확인이 재판 됐습니까? 과정에서 9월 30일에.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누구 때문에 확인이 됐냐면요. 이규열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인가 아니면 검찰의 신문에 예. 자랑스럽게 내가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규열이 그 증인신문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나서서 김하영과 이정복과 그 민간조력자 이정복과 그리고 김하영의 변호인과 함께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해서 김하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김하영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내가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에서요. 이규열이 직접 당당하게. 그런데
그런 논의를 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2013년 1월 4일 김하영과 이정복과 이규열과 또 다른 성명 미상의 남자가 그 김하영의 변호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대책들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규열이 증인신문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성명 미상의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원세훈 전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이규열이 답변을 하면서 나온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그 성명 미상의 누구 한 사람이 신동재 경위라는 거. 그런데 그 신동재 경위가 현직 경찰이었던 겁니다. 2013년 1월 4일에. 그것도 수서경찰서 산하 개포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 신동재 경위가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서울경찰청에 회계,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경무 파트에 와 있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월 8일에 전격 이동합니다. 2월경에. 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여전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남아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감의 증인 그 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이 그 신동재랑 경위가 거기에 또 관계가 있습니다. 김하영과의 사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민간 조력자인 이정복 예. 예, 이종 사촌입니다. 신동재 씨가요? 네. 예. 그런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고 이정복과 강남역에서 만나서 김하영하고 안부라도 전화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었답니다. 예. 이거가 납득이 됩니까? 자기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2012년 12월 11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라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민주당, 뭐 당원, 뭐 그 언론인 이런 사람들한테 감금당했다고 울면서 전국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 상황 이후에 12월 19일까지 전면적으로 민주당이 공격당하며 대선 전국이 정말 난장판처럼 돌아가고 그러면서 대선까지 이루어졌고 거기서 민주당이 실패했습니다. 대선에. 예. 그러면서 1월 4일까지 난리가 났고요. 실제로 수서경찰서에서 신동재라는 경위가 자신이 근무하는 그 수서경찰서에서 자신의 이종사촌 형인 이정복의 소재를 탐문하기 위해서 그 이정복은 그 이규열의 지시에 의해서 내지는 권고에 의해서 2012년 12월 28일에 전격 경찰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정복의 그 자리에요. 27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정복 오피스텔에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그런데 그게 되자마자 2012년 12월 28일에 그 이정복이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서 이사를 가서 도망갔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신동재 경위의 이종 사촌 형이에요. 그런데 소재를 알려고 한다면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수서경찰서에서 이 중요한 이정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계속 소환 요청하고 출두하라 그러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신변 파악하러 다니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진 의원님. 네. 지금 신동재 경위가 근무하고 있는 그 서울경찰청 경무과라는데, 네. 이른바 흔히 이게 좀 좋은 보직, 한마디로 좀 꽃보직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우리 당, 민주당 의원, 이해찬 의원님이 본인의 그 어떤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서경찰서에 근무했던, 이 사건 관련했던 근무했던 그 경찰관들은
보직이 아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원과 끊임없이 통화를 했던, 그래서 이 사건에 난리가 나서 의혹이 제기됐던 최연락 수사부장, 이병화 수사과장, 김병찬 이계장은 승진 후보고, 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수사대의 분석관, 그 유명한 죄송합니다. 그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요? 김수미 분석관. 예. 예. 이분들 다 승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끊임없이 조직 내에서도 이 상황이 너무나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매건매직으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당위성을 무시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은 다 승진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기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승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수사 이계장님께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분들도 다 혐의 없다고 얘기하고, 김수미 분석관님 어제 또 울먹이시며 억울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또 그렇게 일반 실무 담당하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 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관련한 전체적인 누군가는 철저히 이 사건을 활용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나쁜 의도. 네. 지난번 이제 국정조사 때요, 네. 진선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그런 억지 주장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잖아요. 네,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아유, 국감 기간 동안 네. 특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의혹,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오늘 새벽 이미 그 대선 트위터 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전이 있었고요. 예,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한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단순히 12월 16일에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왜 그때 합니까? 그때까지는 도대체가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일정하게 시점을 빨리 정해서 이게 급해서 발표한다고 시점을 정한 거예요. 왜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막 물밀듯이 자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닌 겁니다. 이 국정원 사건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국정원의 대북 심리 전단이 세 팀이 그 각 파트가 4개 파트니까 12개 파트가 전면적으로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빠르게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경찰이 4개월 내내 4월 19일에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뭘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사가 지연된 그것 또한 새로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적어도 범죄거나 수사 무능이거나. 그래서 너무나 이 국가의 발전에 민주주의의 이 회복에 이 침해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일들에 제대로 수행이 못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의 책임과 도대체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이 발견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법사위 쪽에서는 그 검찰총장이 이렇게 물러나게 된 그 배경,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검찰에서 밝혀진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원세훈만 기소하고 김영판만 기소하고 그것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선거법 기소가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개입했던 이 상황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 풀어야 될 의혹 중에 남아있는 게, 그 12월 15일이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그 점심을 누가 했느냐. 어제 이제 김민기 의원 통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됐지만 네. 전체가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진선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파악하신 정보나 네. 의혹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예,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확증이 좀 없어서 밝혀주셨으면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도 훌륭한 김민기 의원님이 계시고 예.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민주당에서 그 진상규명 특위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위원들끼리 각자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의원님이 주 담당이신데요. 예. 일단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이상으로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의 배우자가 네. 점심 때 있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좀 알려졌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그 또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있었다는 얘기가 인정합니다. 예. 예, 실제로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그 국감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규열이라는 국정원 직원의 신원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틀 전 어제까지도 경찰의 입을 통해서 김하영의 변호사와 같이 온 국정원 직원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규열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통제도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지도 않은 상태로 경비가 삼엄한 서울경찰청 안으로 들어가서 2층에 있는 사이버 분석실로 들어가서 그 분석실 안에 진술 녹화실이 있는데 그 진술 녹화실 안에 4개의 방이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분석이 이루어진 3실과 4실이 있고 조사 1실이 있었는데 김보규 팀장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1실에 있었다. 3실과 4실이 없었다. 아니,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신분증도 없이 단순히 김하영과 변호사가 이 사람 국정원 직원이에요. 라는 것만 믿고 그 안에까지 다 데리고 들어갔다가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님께서 그 엄중한 시점에 대선 후보들의 경호에 가장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대선을 4일 앞두고 자신의 지인들이라며 그 의심나는 점심을 했다는 그분들과 부인까지 자신의 직무실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 봤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예. 직장에서 그 배우자와 점심 같이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또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줄곧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국정조사 국면에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 거부까지 하시면서 당신에게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나. 그 대선 4일 전이고요. 본인의 부인과 함께 본인의 직무실에 그 지인들을 모시고 와서 자랑스럽게 사진까지 찍으셨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예. 네. 그 국감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네. 더 관련 의혹들 좀 네. 파헤쳐서 좀 공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참 힘듭니다만 열심히 마음도 참 무겁고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관련 그 국정감사 얘기 나눠봤습니다.